설렘의 단어 청춘. 이 청춘의 나날을 역사의 페이지들로 채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꼭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역사. 할아버지가 산 거를 기억하고 내가 살았던 거를 저희 후대가 기억하는 게 그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청춘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주 남부시장.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곳을 끊임없이 카메라에 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사를 기록하는 26의 사진작가 천승원 씨입니다. 이곳은 전주 3.13 운동의 발상지인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공간이지만 100년 전 이곳엔 독립을 외치던 뜨거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 신흥학교하고 기존학교에서 왔던 그 학생들하고 여기에 계셨던 상인분들이 이곳 매복교 앞에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다 같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곳이 바로 이곳 남부시장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현장은 어디에나 살아있는데요. 그의 카메라가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향하게 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1년 12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수요 집회였는데 그때 정말 춥고 그다음에 눈하고 비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억울함 그리고 일본에게 사과라는 외침.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겪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학과로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원 씨는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찾은 나라가 무려 22곳에 이른다죠. 베트남은 민간인 학살 위령비 영국이나 터키 이쪽은 이제 6.25 참전 용사들, 중국에서는 약간 독립운동 관련된 곳들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역사는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현장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사진에서 전해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의 기록을 작게나마 선보이려 합니다. 제가 지금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전시회의 주제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 그런 역경을 극복한 역사의 흔적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이판에 가게 됐는데 사이판에는 이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에겐 휴양지로 더욱 잘 알려진 사이판 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징용으로 끌려와 아픈 삶을 살다간 한국인 희생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남태평양 지역을 이제 강제징용과 그 다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쪽을 조금 더 팔라우나 팔라완 이런 쪽을 좀 더 가보고 싶고요.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조금 더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좀 역사와 관련된 곳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익산의 한 작업실엔 광복절을 앞두고 퇴근 후 이곳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14개를 채워야 되니까 한 100 몇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힘차게 좀 따주시고요. 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열심인가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 순간만큼은 어엿한 목공 작가로 변신하는 이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듬고 있는 이 작품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네, 소녀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녀상이요? 네네네. 소녀상을 왜 만드신 건데요? 8월 14일 위안부 기리맨 때 그 텀블러하고 교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각으로 소녀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정된 위안부 기림의 날.
이 8월 14일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14일은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도는 91년 8월 14일인데 저희는 한참 늦게 위안부 날은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작년 8월 14일부터 1회 위안부의 기림의 날이 있었고 올해는 그 두 번째 14일이고요. 목공예 작가이자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몸담고 있는 권순표 씨는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위안부 기림의 날의 의미 또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가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걸 신문 기사에서 봤었는데 같이 앉아서 그 신문을 읽다가 이 날이 무슨 날이냐고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물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하다가 저희가 이제 목공을 하니까 목각 인형을 한번 깎아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일. 하지만 이 작은 나무 소녀상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림이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고요. 지금은 안 쓰는 텀블러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료로 배포를 했었는데 텀블러를 오히려 생활 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보자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동참한 사람들. 초보 작가들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 814개의 소녀상이 완성되어 갑니다. 단순히 내가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에도 여러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에 관계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픈 느낌?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고 이런 취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밤이 깊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말합니다. 거창한 사명감까진 아니어도 이 마음들이 모여 작은 날갯짓이라도 할 수 있길 말이죠. 이게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침대 머리맡에다 이렇게 놓음으로써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그분들이 겪은 아픔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일.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듯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세요.